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특전사에 대해 용서와 화해의 뜻을 밝혔던 5.18 부상자회 등이 이 같은 입장을 폐기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10월에 치러지는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장외 대결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사업지로 지정된 화순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늘 영광에서 재개돼 또다시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10월에 치러지는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장외 대결이 뜨겁습니다. 조국 대표가 호남살이까지 계획하며 건전한 경쟁을 예고하자 박지원 의원은 진보의 분화 우려를 제기하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 법성포 수협마트를 찾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광굴비 판매가 저조하다는 소식을 듣고 굴비 판촉과 함께 영광군수 재선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굴비가 한자로 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굴비 정신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말 영광을 찾아 1박 2일 동안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 조국 대표가 10여일 만에 다시 영광을 찾은 겁니다. 조국 대표는 재선거 이후 줄곧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드리겠다며 민주당과의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영광과 곡성에 방을 얻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며 실제로 방 계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곡성 같은 경우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내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진보 진영의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반문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하는 것이 분열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호남 유권자의 선택폭을 늘리고 민주당 영광군수 재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최근 진보의 분화를 우려하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영광 곡성 재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할 텐데 여기서 경쟁하면 분화가 시작될 거라며 먼저 재선거에서 단결에 이기고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을 차례로 범야권의 승리로 만든 뒤에 경쟁하자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통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단결해야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단결해서 승리하고 이 여세를 몰아서 지방선거 승리, 정권교체의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조국 대표와 어차피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박지원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 정책 경쟁까지 예상되고 있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록적인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의 낮 최고 기온 무려 3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밤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도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더위가 덜하겠지만 그래도 덥겠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과 일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구름 대체로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고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산발적인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6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는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5.18 부상자회 등이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하고 이들을 포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해당 단체들이 1년 6개월여 만에 이 같은 입장을 폐기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5월 단체들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5.18 부상자회 등은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계엄군을 역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용서와 화해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정성을 두고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당시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 등은 공동선언을 강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울림으로 해완에 숨죽여버렸던 군인들을 품어줘야 할 때입니다. 곧바로 지역 시민단체 200여 곳이 대책회의를 꾸리고 즉각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5월 단체 간의 비방이 난무하는 등 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대국민 공동선언을 즉각 폐기하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1년 6개월이 지나 5월 단체를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엄군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5.18 발표명령 책임자와 안매장 등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 5.18 공법 두 단체는 공식으로 특전사와 함께했던 포용과 화해와 감사 2.19 공동선언식 폐기 기자회견을 갖고 그러나 5월 단체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당시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선언을 주도한 황일봉, 정성국 전 회장 등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두 당사자들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들이 직접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겁니다. 정말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다 빠지고 정말 이익이 집행부라는 회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몇몇 분이 오셔서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사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을 취재한 알자지라 TV 언론인들이 2024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2024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어제 5.18 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를 보도한 모하메드 사와프 등 알자지라 TV 영상기자 4명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평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1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사망했다며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에 저항하는 영상기자들의 용기와 인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는 국제보도상으로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광주 전일빌딩에서 열립니다. 최근 여수에서 보이스피싱으로 4억 원대 현금을 편취한 수거책들이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구속을 피하려고 꾀병을 부리거나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파란색 가방을 들고 지나가는 한 여성. 그 뒤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접근합니다. 잠시 후 파란색 가방은 사라지고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이 여성이 파란색 가방을 통해 전달받은 건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어깨에 큰 가방을 에코백 같은 걸 맸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을 거라는 상상은 될 정도의 부피. 바로 인근 대형마트가 있지만 이 골목은 상대적으로 외진데요. 수거책 중 한 명은 이곳에서 피해자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 동안 4억 2천만 원을 뺏겼습니다. 피해자는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며 돈을 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통해 총 3명의 수거책을 붙잡았고 전국 7명의 피해자를 밝혀냈습니다. 수거책들은 횟수마다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챙겨놓고 단순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며 경찰을 속였습니다. 일부는 다리를 심하게 절어 구속을 면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몰랐다고 당연히 하는데 그 몰랐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항상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수사라든지 아무리 문자를 지우고 이래도 기록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수거책들마저 범행을 피하기 위해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를 막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나주경찰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던 5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나주시 다시면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5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화순의 한 마을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했던 60대 후반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순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화순군 사평면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전국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마다 찬반 분위기가 엇갈리는데 주민과 지자체 동의 없이 사업지로 지정된 화순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설명회가 무산됐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극한 가뭄을 대비해 전국 14개 지역에 댐을 지어 물그릇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기후 대응댐 계획. 전남에선 순천, 강진, 화순 세 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댐 유치를 원했던 순천, 강진과는 달리 예고도 없이 사업지로 결정된 화순 지역의 반발이 큽니다. 적정성 검토부터 지정 발표까지 일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7월 30일 환경 발표할 때 구체적인 위치나 그런 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화순 동복천에 높이 26m, 제방 길이 292m로 저수용량 3,100만 톤 규모의 댐이 들어서게 되면 화순 사평면의 마을회관, 면사무소를 포함해 건물 80개가 모두 수몰됩니다. 사평면 마을 곳곳에는 이렇게 동복천 댐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동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 그나저나 야 여기 늙어갖고 어디를 나가겠어. 늙어가 무슨 입장에서 지금 절대는 나갈 데가 없지. 댐 주변이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경제활동에 각종 규제를 받아왔던 것도 불만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위가요 제한이 따르고요. 또 이렇게 공장 하나도 들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아주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농약도 함부로 못 오고. 주민들은 결국 대책위를 구성해 댐 건설 반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화순을 찾아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했던 환경부도 반발 여론을 의식해 당초 지난 6일로 예정됐던 주민 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들이나 좀 궁금해하시는 이런 사항들을 좀 자체적으로 먼저 수렴을 하시고 이것을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에게 전달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는 게 먼저다. 주민 설명회는 좀 잠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앞서 충남 청양에서도 주민 반발에 막혀 지천댐 건설 설명회를 열지 못했던 환경부는 새로 생길 화순 동복천댐 인근에 제방을 설치해 수몰 지역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주민들에게 꾸준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순군과 주민들은 댐 외에 대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댐 건설 자체에 선을 긋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늘 영광에서 재개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영광 등 원전 반경 30km 이내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주민의 반발로 모두 무산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1, 2호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더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안전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수명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관한 대학 설명회가 어제 순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학생과 교수 등 순천대 구성원은 추진 과정의 성급함과 2개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관한 설명회가 순천대에서 열렸습니다. 순천대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의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학 구성원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대 공모 용역기관은 현재 2가지로 압축된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선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을 하고 선정 지역과 미추천 지역에 각각의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전남도와 용역기관이 당사자인 대학을 뺀 채 공모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청회 몇 번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운영해야 되는 대학 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이렇게 좀 서둘러서 기본적으로 200만 전남 도민 중 중복해서 2,000명에 대한 설문으로 정책을 이렇게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용역기관은 수건으로 머물렀던 전남의대 설립을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금이 기회라며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에 하지를 못하게 되면 정말 웬만한 법률 개정하는 것보다 의과대학 신설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또 유력안으로 꼽히는 1개 대학, 2개 대학병원 설립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생들 원거리 실습이나 또 지역 간의 거리로 인해서 어떤 소통의 불균형 그리고 어떤 교수진의 교육의 문제 그로 인해서 어떤 용역기관은 그동안 순천대와 공식적인 대화 자리가 없었던 만큼 이번 설명회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도 절차는 계속 밟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2일 이번 설명회와 도민공청회,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대 설립 방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일부 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15번과 용전 86번 버스는 해당 기간 동안 영락공원을 경유하며 상무지구에서 버스터미널, 영락공원까지 운행하는 518번 버스는 추석 당일 30회 늘려 모두 90회 운행합니다. 또 광주시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300여 개 공공기관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석회암 지형으로 지역 전체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단양군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5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다리안 계곡. 여느 계곡과 다를 것 없지만 수십억 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 쪽 바위는 지하에 있다가 위에 있던 흙과 돌이 사라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화강 편마암. 계곡 쪽 바위는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사암이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단단해진 규암입니다. 서로 다른 성분의 바위가 맞닿아 있는 부정합 형태입니다. 화강 편마암은 18억 년 전인 선캄브리아 시대에, 장산 규암은 5억 년 전 고생대에 형성됐습니다. 맞닿아 있지만 두 암석은 13억 년의 차이를 보입니다. 두 암석 사이에 옥동단층이라는 단층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지질학적 명소입니다. 이 밖에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과 각종 동굴, 판상전리 등 단양의 지질학적 특성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최종 지정은 내년 5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만 사실상 발표만 남은 상황입니다. 동굴이라든가 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 문화,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천문, 지질학적 요소를 유네스코 이사회 회원들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은 48개국 213곳. 우리나라에는 제주와 경북 청송, 무등산과 한탄강, 전북 서해안 등 모두 5곳. 단양은 지난 2020년 국가지질공원 지정 이후 5년 만에 세계 지질공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광산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가던 시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관광도시를 계획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살리며 지역민과 상호작용해 그들의 삶을 향상하는 계획도 포함되며 지속 가능한지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과 서거 15주기를 맞아 불의에 맞선 불굴의 의지와 시대를 넘나드는 해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관련 전시회가 열려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눈초리에 꼿꼿한 자세,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금방이라도 큰 울림을 쏟아낼 듯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수묵의 농담으로 그려진 얼굴에는 서슬퍼런 독재에 맞서 민주화와 약자의 편에 섰던 고인의 짙은 고뇌가 엿보입니다. 굵은 선으로 표현된 김 전 대통령의 삶의 무게에 보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빠져듭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했던 그런 지키고자 했던 그게 전달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진짜 감동적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서거 15주기를 맞아 추모전이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굳은 의지로 민주화를 외치고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던 고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시회를 기획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후러치를 하면 더 자연스럽게 더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 그런 의도가 있죠.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행사는 올 초부터 전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대 주목받던 젊은 정치인 시절부터 6.15 남북 공동선언, 이희호 여사와의 다정한 모습 등이 담긴 사진전이 도청에서 열려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기본이죠. 주인 역할을 하려면 참여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야죠. 그런 의미에서도 김대중 정신이 필요하다. 엄혹한 시기, 독재의 질곡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IMF 환란 극복과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 고인의 굳은 신념과 정신을 본받으려는 발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42년 전 발생한 의령 우순경 사건으로 주민 9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고 오랫동안 감춰진 사건인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추모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경남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롭고 한적한 농촌의 장터, 40여 년 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우범곤 순경은 1982년 4월 경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과 수류탄으로 주민 90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의 근무 태만과 허술한 무기고 관리, 초동 대응 실패 등 총체적인 부실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제대로 된 조사나 보상도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주민들은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언론도 소수이 시시하고 눈과 귀를 다 닫은 상태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보상금도 주는 대로 받고 도장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살아남은 사람들도 가정의 해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총상을 입은 부상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진통제를 먹거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공권력에 의한 참극인데도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 한 번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의령군은 지난 4월 42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 위령제를 치렀고 연말까지 추모 공원도 건립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의령군이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과 추모 사업을 지속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책임이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별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 역시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최근 국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고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심각한 학급 과밀화를 겪고 있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오는 2029년 초등학교가 신설됩니다. 나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매성중고등학교 인근 공원부지 일부를 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25학급 규모의 매성초등학교와 학교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나주 지역 초등학교는 모두 24곳, 6,400여 명이 재학 중인데 이 가운데 60%는 혁신도시의 4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제32회 임방울 국악제에서 정은이의 명창이 판소리 명창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은이의 명창은 그제 폐막한 올해 임방울 국악제 본선 경연에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방한 이별 대목을 불러 대통령상과 상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절이 아직도 한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던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전남 북부 지역과 일부 해안 지역의 폭염경보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덕에 뜨거운 볕은 많이 막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한때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예보된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의 5에서 60mm가량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최저 기온 대부분 25도를 넘어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31도, 무안의 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32도, 고흥과 여수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까지도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